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비아레알과 리버풀의 경기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선발 라인업 먼저 보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버질 반다이크, 이브라이마 코나테, 앤드루 로버슨,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뉴, 나비 케이타, 그리고 마네, 조타, 살라가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로드 투 페리스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비아레알 원정 경기인데요. 리버풀이 이 2점 차에 이 선두를 잘 지켜내서 과연 이 파리 결승을 치를 수 있을지 전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들어갑니다. 비아레알 디아 선수의 골이고요. 비아레알이 굉장히 초반에 거세게 압박을 넣고 있는데 박스 안으로의 쇄도를 비아레알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프랜시스 코클랭. 리버풀이 지금 비아레알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에mery 감독이 준비를 잘 해왔다라고 볼 수 있고 리버풀은 완전히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비아레알과 리버풀의 경기 전반전에 2대 0으로 비아레알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합산 스코어 2대 2로 다시 이 추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비아레알이 준비를 잘 해온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은 글쎄요 뭘 준비해온 건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냥 비아레알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물론 오늘 비아레알 지역에 굉장히 크게 비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라운드 상태가 굉장히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입니다. 경기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비아레알 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면은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렇게 비가 자주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이 비아레알이라는 지역이 강수량 혹은 뭐 이런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원래부터 해가 많이 이렇게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인데 지금 뭐 비아레알 선수들도 비온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진한다라는 것은 그냥 에mery 감독이 너무 리버풀에 대한 연구를 잘 해왔고 리버풀은 이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리버풀은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비 시 위치 어떻게 잡을지, 또 전술은 어떻게 할지, 움직임 어떻게 가져갈지, 빌드업 상황에서도 지금 뭐 하나 풀리는 게 제대로 없어요. 패스 미스 엄청 많고요. 제가 이제까지 본 이번 시즌 경기 중에서 제일 최악입니다. 제일 최악의 전반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죠. 경기 도중에 클럽 감독이랑 이 펩 레인더스 코치랑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피드백이 일단 하프타임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일단 나비 케이타를 빨리 빼야 됩니다. 오늘 경기 나비 케이타 물론 지난 경기엔 잘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 상황, 수비 상황, 위치 선정 정말 엉망입니다. 패스, 퀄리티 이런 거 둘째치고 그냥 위치 성전 자체가 되게 엉터리예요. 이러면은 뭐 할 것도 안 되죠. 위치 선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의 시작입니다. 전술적 부분에 있어서 위치 선정 잡아주는 것부터가 스타트인데 거기서부터 엉키면은 시작부터 뭐 잘못 시작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지금 비아레알의 삼선 미드필더들 뭐 코클랭이라든지 카프에라든지 이런 선수들 지금 적극적으로 쇄도해서 박스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공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앞서서 카프에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코클랭도 골을 넣었죠. 디아가 골을 넣는 데 있어서도 카프에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지금 리버풀의 이 중원 미드필더진은 이에 대한 움직임, 수비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전혀 안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반다이크가 측면으로 제라르 모레노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 때문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해서 골 먹히고 있거든요. 크로스 올라오는데 막을 선수가 없거든. 지금 알렉산더 아놀드라든지 이런 선수들 헤딩으로 뭐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드백이 지금 너무 절실한 상황이고 글쎄요. 비아레알은 하던 거 계속 하면 됩니다.
물론 약간 체력적인 부분은 우려가 돼요. 전반전 내내 좀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 선수들 배고픈 선수들입니다. 지난 18-19 시즌 리버풀 경기 생각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았는데 90분 내내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결국에는 바르셀로나 상대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리버풀은 그 기적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요. 케이타를 빼주고 핸더슨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기장 안에서 반다이크가 있긴 하지만 핸더슨이 어쨌든 캡틴이고 더 이제 정신적인 그런 파이팅을 외치게 해주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선수들의 집중하는 거, 멘탈 잡는 데 있어서는 핸더슨이 필요하고 또 케이타가 너무 부진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교체가 필요할 것 같고 공격진도 좀 교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비아레알이 전방 압박을 빡세게 넣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에 대한 대비는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필요하다. 물론 지난 경기 좀 지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하지만 뭐 이미 45분 쉬었잖아요. 45분만 뛰면 됩니다. 이제 핸더슨, 루이스 디아스 체력적인 부담은 이제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살라나 마네 이런 선수들은 좀 더 활약을 해줘야죠. 근데 물론 뒤에서 오는 패스가 워낙 안 좋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선수들이 못하는 거 이전에 전술적인 포인트에서 너무 밀린 부분이 많아요. 에mery에게 완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클럽 감독이 이 정도로 전략적인 부분에서 밀린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맨시티 상대로도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비 케이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경기에는 좀 약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긴장을 많이 한다던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8강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지금 큰 경기에선 좀 많이 스스로가 긴장을 하는 탓인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빠른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그럼 후반전 과연 리버풀은 어떻게 또 이에 대해 대응하고 비아레알은 끝까지 이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먼저 파리에 가서 내일 있을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지켜볼 팀은 누굴지 경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파비뉴. 야, 파비뉴의 기습적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굉장히 좋았고요. 라인을 한번 볼까요? 온사이드네요. 와, 루이스 디아스의 골이 나옵니다. 야, 제가 계속해서 보느라 좀 반응을 늦게 했는데 온사이드였네요. 야, 지금 비아레알 수비진 정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프사이드 라인이 너무 안 맞고 있어요. 사디오 마네 들어갑니다. 이건 쐐기가 될 것 같아요. 비아레알의 뒷공간을 허무는 이 뒤에서 나오는 패스들이 드디어 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리버풀이 득점을 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왔어야죠. 전반전부터. 나비 케이타의 도움이었습니다. 네,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비아레알과 리버풀의 경기는 2대3으로 합산 스코어 5대2로 리버풀이 드디어 3년 만인가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참 후반전 대체 하프타임 때 무슨 매직을 부린 건지 이번 경기는 정말 클럽 매직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후반전 선수들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전술적인 변화 또한 있었겠죠. 선수들의 위치 조정이라든지 뭐 플레이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교체도 있었고요. 조타를 빼고 디아스를 투입해가지고 다시 이제 디아스만의 살라 조합을 만드는 이 교체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해설위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수들의 멘탈리티, 네, 비아레알 2차전을 대하는 이 멘탈리티에서 좀 아쉽지 않았나. 비아레알전을 가볍게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챔피언스리그 4강이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예요. 왜냐면은 4강까지 올라온 팀들은 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후반전 경기력을 떠나서 전반전에 이렇게 멘탈리티적으로 부족하게 임했다?
그건 더 나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력적으로 밀려서 진다, 혹은 뭐 전술적으로 밀려서 진다. 이런 거는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뭐 화는 나겠지만 이 정도까진 아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 원정 7대 1로 졌죠? 근데 뭐 그거는 불운도 겹쳤고 그 딘 스미스 감독이 경기를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경기 그렇게 화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 저는 이런 경기가 오히려 더 좀 그래요. 물론 제가 선수들한테 돈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팬이죠. 그건 현지 팬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이 새벽에 물론 지금 해 떠 있지만 그냥 경기 보는 팬이에요. 일개 팬입니다. 그냥 수많은 팬들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워크 etic에 대해서 논하는 거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팬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항상 좀 경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팬들도, 팬인 저도 경기를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경기 결과가 또 그만큼 좋게 나오고 하면은 또 선수들 커리어도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도 어쨌든 클롭 감독이 후반전, 그러니까 하프타임 때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후반전에 선수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좋은 경기 치르면서 3골을 넣었죠.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도 뭐 경기 얘기를 더 해보자면은 승리할 수 있던 포인트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파비뉴의 득점이 너무 컸어요. 사실 파비뉴의 그 하프 스페이스 침투 움직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클롭도 그것까지 짜진 않았을 거예요. 파비뉴야, 너가 하프 스페이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지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플레이하다 보니까 파비뉴가 전진하다가 저희 공간이 나 있네 해서 들어간 거고, 그 뭐 살라도 쟤 저기 혼자 덩그러니 있네 해서 패스 준 거고, 파비뉴가 공 잡을 때까지 아무도 나한테 안 붙네 하니까 각 보이니까 그냥 뻥 찬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비아레알 선수들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쟤가 왜 여기 있지? 한 거죠. 뭐 물론 이번 시즌 가끔씩 파비뉴가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슛까지 이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은 더더욱 없었고.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득점이었는데, 어쨌든 상황상 다시 리버풀이 앞서 나가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거 이후로 비아레알이 다시 또 무리하게 올라오려다가 결국에 리버풀의 뒷공간을 허무는 이런 플레이, 패스와 움직임에 된통 당했죠.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득점, 루이스 디아스의 두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도 라인을 못 맞추니까 뒷공간 또 뚫려서 득점했고, 세 번째 득점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너무 올렸다가 마네에게 된통 당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타를 사실 전반전에 못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빼야 된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좀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케이타를 그래도 계속 쓰더군요. 왜 쓰지? 했는데 뭐 후반전에는 좀 괜찮은 모습 나왔습니다. 수비 가담 다시 또 잘 해줬고, 공격적인 위치에서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패스 타이밍은 좀 아쉬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리버풀이 파리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4강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비아레알 선수들, 에메리 감독, 코칭 스태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또 마지막까지 경기 끝나고 나서 남아가지고 비아레알 선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리버풀 선수들한테까지도 이런 리스펙트를 보내준 비아레알 팬분들도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결승전을 못 봅니다. 별일이 없는 이상 나라를 지키러 가야 되기 때문에 결승전은 못 보고 폐막전까지만 함께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다음 주말 경기 있습니다. 5월 8일 3시 45분 일요일 새벽입니다. 리버풀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아무튼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 경기로 찾아뵙겠고요. 편한 마음으로 내일 있을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보면서 누가 올라오려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근이었습니다. 안녕!